안녕하십니까. 핵심 종목 분석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B 하이텍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하이텍, 지금 이달 들어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폭락하고 있는데, 대신에 최근에 수급이 좀 변화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DB 하이텍은 기관들이 최근에 좀 매수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물론 내국인들이 매도해서 고생은 하고 있으나 기관 매수세가 좋은데 왜 이렇게 매수를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페 다 아시죠? 하태민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기 전에 조금만 한 5분만 시간 내서 먼저 뭐 하는 회사인지 읽어보시고 투자하시라고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DB 하이텍을 살펴보겠습니다. DB 하이텍은 자본금이 좀 크죠. 자본금이 2226억의 자본금이 좀 큰 편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회사였는데 지난 한 2, 3년 전부터 기사회생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 뚜렷한 성장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라서 결국 2018년 하반기부터 돌아서고 실적은 2019년 상반기부터 좋아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파운드리 전문업체다. 참 파운드리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팹리스란 말 들어보셨죠? 팹리스. 말 그대로 공장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D 테크놀로지 같은 게 제일 대표적인 회사죠. 아니면 실리콘웍스 이런 회사들은 공장이 없이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AD 테크놀로지는 디자인 회사군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가 그 중간에 있습니다. AD 테크 디자인 하우스, 실리콘웍스, 텔레칩스 이런 회사들이 대체로 우리가 설계만 하는 팹리스 회사가 되고 AD 테크놀로지는 설계 회사들이 주면 여기다가 이제 마스크 같은 거 우리가 포토 마스크 같은 거를 제작하고 여러 가지를 뭡니까 이게 파운드리에 그리고 이 회사는 OEM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OEM. 그래서 쉽게 비교를 하면 공테이프 같다 그럴까요? 요즘 젊은 대세들은 이 테이프 잘 모르시겠는데 공테이프 같은 데고 팹리스 같은 데 노래 만든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공테이프 요 노래 담아주세요 하면 그 노래 담아주는 일종의 OEM 반도체 OEM이다 보시면 되겠다. AD 테크놀로지 디자인 하우스는 그 중간에서 매끄럽게 역할을 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파운드리라는 것은 일종의 반도체 OEM 회사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구나 보시면 되는데요. 자, 200mm 8인치인데 지금 반도체 여러분이 아시는 반도체는 다 300mm죠. 12인치. 그러니까 이건 좀 올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130나노, 350나노 요즘은 우리가 여러분 아신 D램은 이런 거 안 하죠. 지금 이제 우리 13.5나노 아니죠. 5나노, 7나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얘는 130나노면 기술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5나노 삼성전자나 TSMC나 삼성이나 이런 데는 삼성의 LSI나 이런 데는 지금 5나노 한다는데 130나노이 웬 말입니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동네가 다릅니다. 이 동네랑 TSMC, 삼성, LSI 동네하고 이 동네는 뭐랄까요? 이건 좀 적절한 표현이 도매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메이저 업체들을 대형 이런 업체들끼리 노는 동네고
그러니까 인텔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애플 이런 데가 대표적인 팹리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뭐 인텔 CPU 이런 건 다 팹리스 인텔의 CPU는 다 인텔은 설계만 하고 인텔은 물론 자체 생산 라인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뭐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대표 팹리스입니다. 퀄컴.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대만이나 삼성에다가 이렇게 칩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하고 이제 이 DB 하이텍 같은 데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조모래기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안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삼성 가서 만들어 주세요 하면 안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물량을 안 해요. 고물량은 이 DB 하이텍 같은 데 가서 하세요 하는 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DDIC, PMIC, CIS는 우리가 CMOS 이미지 센서라고 해서요. 우리 휴대폰 카메라, 스마트폰의 카메라 할 때 이미지 센서가 CIS고요. 이건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런 것들 아니면 DDI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동회로 아니면 구동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우리 휴대폰에 아니면 TV에 전원을 올리면 화면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DDI가 PMIC는 휴대폰 안에 여러 부품 예를 들면 여러 부품들이 다 전압은 들어가는 건 하나인데 다 필요한 전압이 있다니 그거 맞춰주는 전력 반도체가 PMIC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130 내지 정밀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정밀한다 싸고 많이 할 때 정밀하게 하는 거지 필요 없어서 전혀 영역이 다르군요. DBAT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DDIC 이런 거 PMIC 이런 거 설계하는 회사가 대표적인 게 실리콘웍스죠. LG형으로. 이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를 후공 테스트하고 범핑하고 하는 회사들이 뭐 테스나, 네페스 이런 회사죠. LB세미콘 이런 회사죠. 이런 회사들은 테스트 후공정하는 회사고. 그렇군요. 다들 영역이 그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뭐 과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4분기가 비수기인데도 4분기도 매출이 별로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이익은 좀 줄었는데 인센티브도 주고 반영들을 좀 많이 해서 그렇지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좋죠. 작년 4분기와 비교를 하면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4분기가 비수기인데도 지금 또 중국이 의외로 파운드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성장시켰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1분기는 지금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이 집은 지금 100% 가동률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지금 나오는 얘기고요. 중국 지금 파운드들이 잘 안 되니까 중국 업체들 물량들도 여기로 오고 있다 하는 거고요. 생산 구조 말씀드렸습니다. 팹리스, 인텔, 애플, 삼성이 지금 SI 사부가 앞으로 2030년까지 TSMC를 걷고 1위가 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삼성이 LSI 파운드리, 삼성이 이게 이제 LSI 사업팀인데요. 여기는 이제 설계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대부분 다 대만에 보내는 것도 삼성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삼성의 파운드리 잘 안 맡기죠. 애플 같은 대만의 TSMC로 맡깁니다. 삼성하고 경쟁하는 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웨이퍼가 주 재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중국 쪽에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중국 경 매출이 2018년에 2,800억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중국 쪽이 좀 중요하다. 중국, 미국, 일본, 의외로 한국이 좀 적죠. 왜냐? 우리나라는 팹리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중국 거를 지금은 중국이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데 지금 중국이 좀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파운드리도 위축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회사를 보면 실적이 그래도 파운드리는요, 막 지금 막 설비 투자를 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올드한 거라서 기계도 잘 없고요. 그런데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 하는 점 포인트인데 영업이익도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죠. 올해도 견조한 성적이 예상된다.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전환 투자하고 공정 기술. 그래서 이 회사 보면 생산 능력을요, 2015년에 비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장비 개조 전환 투자 등을 통해서 그래서 새롭게 대단히 설비 투자 이렇게 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좀 올드한 쪽이라서 지금 삼성이 EUV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EUV 이런 투자는요, 7나노, 5나노 이게 대만 거하고 경쟁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인텔이라든지 애플은 퀄컴이라든지 대량으로 할 때 하기 위해서 단가 싸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쪽 아날로그 반도체 쪽은요, 좀 올드해서 장비도 잘 없고 그래 정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조나 전환 투자해서 그래도 많이 늘렸다. 그래서 지금 가동률이 100%라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렸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뭐 크게 그렇게 이런 상황이면 100% 가동이 크게 성장은 없겠군요. 네, 크게 성장은 없으나 그래도 있는 거 가지고 잘 돌려서 짭짤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번에 3만원대 갔을 때는 사실 그렇게 썩 매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막 프리미엄을 줄 영역은 아닌데 다만 필승 코리아 펀드 많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제가 볼 때 이때는 좀 오버슈팅 됐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폭락장에서 최근에 15,000원대까지 빠졌다가 금요일에 좀 오늘 17,300원인데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볼 때 한 25,000원 아래는 좀 저평가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이다. 이번 폭락기에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기관이 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업황이 지금 실적이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 코로나19 오히려 수혜도 보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외국인이 최근에 집중 매도하고 외국인 지분이 높잖아요. 이게 조금 변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와 국내 기관의 지금 힘싸움이 지금 그 사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국내 기관 매수가 이길지 그게 관건이고요. 따라서 지금은 당분간 매도는 지금은 싸다 하는 입장에서 공략 대상은 분명하나 외국인 동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동향을 장중에도 보시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데 CS 창구 매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장초에 보는 거죠. CS 창구 매도가 개장초부터 보이면 오늘은 외국인 매물 때문에 만만치도 않을 수 있겠다. 만약에 CS 창구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쪽 매수에 외국계 창구가 들어오면 오늘은 강하겠구나 하고 공략하는 이런 전략들. 그래서 수급에 따라 발빠른 대응을 전체적으로는 저평가다는 염두에 두시고 창구를 보면 수급에 따라 좀 발빠른 대응하는 것은 당분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45번째 시간 DB 하이텍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